자, 오늘은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그 근로자 유족이 있습니다. 그 유족 분들에 대해서 단체 배학으로 특별하게 채용하겠습니다. 이런 조항을 뒀어요. 그래서 이 특별 채용 조항에 따라서 채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회사가 채용하지 않은 거죠. 그 단계에서 채용할 것을 이제 청구한, 의사표시를 청구한 이런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자동차가 있었고요. 기아차입니다. 예, 기아차가 있었고, 기아차에서 이분이 1985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현대차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현대차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분이 벤젤 노출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업무상 재해인 거다. 이건 확실해요. 산재로 사망한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단체 배학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다른 것도 생략하고요. 어떤 이 산업재해 때문에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우선 채용한다. 물론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채용 규정상 적합하다. 이 경우에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하게 되면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 채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인사규정도 동일한 내용 두고 있죠. 만약에 해당 직원의 직계 가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요 단협과 요 인사규정에 근거해서 이 산재로 사망하신 이 조합원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기아차를 상대로 해서 이제 고용계약 체결해 주세요. 청약을 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 회사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가서 이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뭐 여러 가지 쟁점이긴 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논쟁이 된 거죠. 단체 배학 27조에 달하게 되면 산재로 돌아가신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이게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산재로 돌아가신 어떤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이런 이 견해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채용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또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또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민법 103조 위반이 된다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야. 자, 우리가 보통 단체 배학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그러죠. 단체 배학은 규범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배학 규범적 효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깥으로는 이게 만약에 민법 103조 위반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무효가 돼요.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든지 혹은 민법 103조 위반이 되게 되면 그 단체 배학은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 배학 27조의 이 산재 유족분에 대한 우선 채용 조항이 과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반사회질서를 담고 있는 그런 단체 배학인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만약에 이게 103조 위반이 되게 되면 이 단체 배학은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거꾸로 하면은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체 배학은 효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쟁점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이 단체 배학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거냐, 이걸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판단할 때 요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판례가 제시를 하게 돼요. 자,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분명히 단체 배학을 하더라도 민법 103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단체 배학 내용이 반사회질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단체 배학은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판단할 때 조금 주의하세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단체 협약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계약인 거죠. 그 다음에 헌법이 제도적으로 노사 간의 협약 자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자체의 결과물, 헌법이 보장한 협약 자체의 결과물이다. 이것도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노동조합법에서 단체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중요한 근로조건은 벌칙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행이 강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고려해서 법원이 이게 103조 위반이냐 이걸 판단할 때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헌법의 내용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좀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한번 판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산재 유가족에 대한 특별 채용 조항은 우리 법원에서는 이게 규범적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전제 자체가 이게 근로 조건인 거다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과연 근로 조건인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상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근로 조건이다 전제로 깔고서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과연 단체백상으로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유족분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 이 조항을 단입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문제예요. 자, 1차적으로 우리 판례는 사용자에게 일종의 경영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조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23조에 따르게 되면 1항에 따르게 되면 재산권이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어떤 근로자를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채용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는 누구를 어떻게 채용할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 자, 이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단협으로 특별 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제약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게 이제 사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사용자가 이런 자유가 있는데 사용자는 스스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런 자유를 제한해서 임의로 단체 교섭을 진행해서 단협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게 강행복규라든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면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판례 시각입니다. 이건 마치 고용안정협약에 대한 판례 태도와 거의 유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과연 그러면 이게 강행복규는 지금 위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 즉 민법 103조 위반인지에 대한 것들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산재유족에 대한 특별 채용 조항이 민법 103조 위반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판례가 이런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채용의 자유를 어느 정도 사용자 스스로 제약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혹은 이게 다른 구직자의 채용 기회도 있습니다. 이런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경우에 민법 103조 위반으로 우리가 무효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에요. 자, 그럼 우리 판례 시각은 과연 이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그런 단체협약인지, 그 다음에 구직자의 어떤 채용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단체협약인지를 따져봐야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 그런지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유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수단이 적합한 것인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과연 채용 대상자가 갖춰야 될 요건의 유무가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제 유가족분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조건을 걸고서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특별 채용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두고 있는 것인지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종의 어떤 취업규칙에 존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단체협약의 유지기간, 이게 뭐 빨리 끝나면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단체협약인 것인지, 그리고 그 단체협약을 지금까지 지켜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단체협약이 규정한 채용의 형태라든지 어떤 근로자의 수, 요걸 고려해 볼 때 이 단협에 따라서 채용하게 되면 이 특별 채용이 사용자의 일반 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그게 어떤지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직 희망자들은 또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불이익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자, 이것도 고려해서 과연 이 단체협약 조항이 민법 103조 위반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자, 요게 판례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이 103조 위반인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자, 요 구조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까 봤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쭉 제시를 해볼까요?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유와 경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실제로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생각은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회사를 위해서 희생한 분에 대한 보상 차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회사에 대한 또 어떤 직무의 어떤
전념도 이런 게 커지겠죠, 그죠? 그리고 보상에 대한 그런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단체별 체계라는 이유나 경위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회사로서는 회사로서의 이해관계, 노동자분 노동자로서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단체백을 체결한 거다. 의미가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과 수단은 이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아무래도 산재로 돌아가신 유가족은 힘들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것이다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상과 보호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이 정도의 수단은 괜찮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유가족분들을 채용하는데 아무렇게나 채용한 건 아니에요. 이것들은 이 사용자 적극적으로 어떤 식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분들은 채용할 수가 없는 업무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이다. 이때는 채용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의 조건을 정해놓고 채용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협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작성한 지역규칙에도 이런 내용을 동일하게 두고 있어요. 그 단체배약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산재 유족에 대한 특별 채용 조항이 이 사건에서는 사실은 다른 구직자의 채용에 대한 TO를 이렇게 뺏어가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에 대한 일반 구직자에 대한 채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플러스해서 알파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다 보니까 이 알파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구직자들의 TO를 가져가지 않는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자유가 크게 제한됐다. 이분들 한 분 채용하는 걸 통해서 다른 구직자들은 채용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을 채용했다라고 해서 또 구직 희망자들의 현실적인 불이익 크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한 분, 두 분 또 얼마 되지 않은 이 숫자가 많지 않은 분들인데 이분을 채용했다라고 해서 구직 희망자들의 현실적인 불이익이 크진 않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협약 자치. 노사협약 자체 관점에서도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니까 이런 단체배약 조항은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민법 103조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그런 판결입니다. 아주 논란이 많았던 그런 판결이죠. 그래서 전화배치 판결을 통해서 이걸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논의를 다 점검한 다음에 판결내는 그런 판결입니다. 아마 이 판결에 대해서는 각자가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시고 단지 요 판례 입장은 이런 거다. 이것들은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